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모두 복구돼 오늘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세월 행정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선 다음 달 초 개각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새벽 서울 홍대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는 차량 전복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에서 찾아낸 하마스 지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이르면 며칠 내로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영국 공식 일정에 이어 파리로 이동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섭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며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일교차는 최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댄 이 장관은 전상망 복구 작업을 마치고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발급이 된 것 같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 24라든지 그 밖에 각종 전자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당장 오늘 오전부터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큰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관계기관과 상황실을 꾸려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는 공무원 인증 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고장으로 민원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증 작업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해킹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며 앞으로도 해킹으로 우려될 만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온화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평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주는 2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 11도, 경주 15도, 순천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할 텐데요.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와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1도, 대구는 6.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11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로 가는 기차를 놓치면서까지 시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총선 출마설이 제기됐는데 한 장관이 사실상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여권에선 12월 초 개각에 한 장관이 포함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법무부 일정에서 보수 텃밭 대구 시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대구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까지 공개 활동에 나서며 보폭을 넓힌 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집니다. 여권에선 끈질긴 요구에 한 장관이 최근 출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초 개각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선 승리에 위기감을 느끼는 여당으로서는 스타 플레이어 한 장관이 혁신에 힘을 보탰으면 하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당초 출마에 미온적이었던 대통령실도 최근 여권의 차출 요구 수용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장관의 출마 선언만으로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정치권에선 입을 모읍니다. 한 장관의 거취는 늦어도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말 안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신당 창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온라인 연락망 구축에 3만 4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없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비슷한 생각인 분들과 긴밀히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 한다며 온라인으로 지지자 연락망 확보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자고 일어나니 정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다며 3만 명 넘게 모였다고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연락망이 신당 창당 발기인 당원 명부로 활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사전 작업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고 이 자리엔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참석했습니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 없으면 신당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당 같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하는데 당 구성원으로서 계속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괴롭히며 나를 좀 잡아달라 떼쓰는 것, 관심받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다음 달 신당 창당을 위한 실제 행동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첫 공식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의 혁신 방안 등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첫 공개 일정은 청년 간담회였습니다. 민주당의 현실과 혁신을 논하는 시작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가 빠진 이재명 사당입니다.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조리돌림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 와가지고 집회할 때 그때 생활고로 죽어나가고 전세 사기로 그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이 그렇게까지 당력을 집중해 본 적이 있냐고.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주축이 돼 출범한 원칙과 상식은 일주일에 2번 간담회를 열고 새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행보를 두고 총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만세 그러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 저희들이 공천 때문에 그렇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다만 이들 4명의 의원 외에 다른 비명계 의원들이 아직 합류하지 않고 있는 데다 탈당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어 당내 존재감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정치권 소식 정치부 이혁근 기자와 뉴스 돋보기에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기자, 이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가장 좀 뜨거웠던 논란 중 하나가 민주당이 내건 이 현수막 문구였지 않습니까? 이 청년 비하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민주당이 이 문구 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서요. 네,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까지 일어나자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새로 선보인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담겼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현수막 보고 이 글을 쓰고 탈당하려고 가입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당이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총선용이나 2030을 대상으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의 사과나 징계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엔 행사를 위해 업체가 내놓은 문구를 당에서 조치해 준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업무상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직자나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방금 저 해명을 함께 들어봤는데 이 해명을 두고도 또다시 한번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비하해 놓고선 업체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니 젊은 층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해 정도를 잘 알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의 청년 세대 인식 능력 결여의 증거라며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찾아보면은 이제 거기 당에서 보낸 공문서를 보면은 이제 사무총장 그리고 홍보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현욱 의원의 저희가 해명을 함께 비판을 함께 들어봤는데 그런데 이 이현욱 의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서요.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의 SNS에 전화번호를 공개를 했는데요. 언제든 열려 있다 이런 언급과 함께했습니다. 취재진이 그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보니 새로 만든 번호가 아니고 이 의원이 기존에 쓰던 번호였습니다. 이 의원은 원칙과 상식 출범 포부를 밝히면서 연락 주시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명이라는 굴레를 쓰고 강성 팬덤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았다면서 고원도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확보한 자신의 지지층, 이 연락망이 3만 명을 넘겼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신당 창당 결국 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신당 창당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당 창당을 위해선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 확보가 필요한데요. 현재 확보된 숫자의 지역 분포나 실제 당원 가입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 전 대표 역시 연락망을 모집하며 창당 발기인이나 당원 명부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전통적인 방식의 당원 모집이 아닌 이 전 대표 특유의 SNS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시도라는 점에서 빠른 증가 속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신당을 창당하려는 실제 의지라기보다 나 좀 알아달라는 광팔기라며 총선에 크게 영향도 반향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직접 발언도 내놨다면서요.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직접적인 언급이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당 창당 준비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당 추진을 정치 종말의 위기 속에서 노화의 방주를 띄우는 일에 빗대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홍대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는 차량 전복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꺼내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닙니다. 어제 새벽 4시 반쯤 서울 홍대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남성 A씨가 현금 6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가게 폴딩도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바로 옆 자동문 잠금 장치를 부순 뒤 강제로 열고 진입했습니다. A씨는 한 외국인 여성과 말다툼을 벌인 뒤 가게 안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고에서
소견을 보고 저희가 판매를 해야 할 기막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됐고 SUV 뒷범퍼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노은 분기점 인근에서 SUV와 승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두 운전자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먼저 사고가 나 서 있던 SUV 차량을 뒤이어오던 승합차가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동구 803로에서는 차량 한 대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여학생 2명이 숨졌고 20대 운전자와 10대 남학생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가 내리막길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의붓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먼저 사망한 아버지 고향에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미리 답사까지 다녀오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하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녹색 패딩 점퍼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계획 범행이셨어요? 갑자기 화나서 저지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살던 의붓 어머니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친아버지의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내려가 A씨의 휴대폰을 버리고 안매장 장소를 물색하고 그 다음 날 시신을 갈대밭에 유기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B씨가 보이지 않자 집주인과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강력히 형사들 와가지고 아까 나중에 이제 여기 CCTV에 사람이 나가는 게 안 보여. 누가 남자가 캐리어다가 들고 노는 거 보고 이제. 남성은 의붓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포대에 담아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에 실었습니다. 경찰은 B씨 계좌로 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하던 중 용의자 A씨를 특정했습니다. 근처에서 죽이고 나서도 몇 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래 살해하고 그래 뻔뻔하지.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붓 어머니가 새로운 남성을 만나 돈을 헤프게 썼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CCTV가 없는 곳에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만 골라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스크린도어 창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비춰지며 결국 덜미가 잡힌 건데요. 이 남성 출소한 지 석 달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산에 의자에 잠든 취객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무언가를 줍습니다. 취객의 휴대폰입니다. 취객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가지고 달아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 역사까지 태연히 빠져나갔지만 CCTV를 토대로 한 달여 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수차례 구속된 이른바 부축배기 꾼이었는데 출소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최종 지지국 보니까 저희가 저번 달에 구속시키는 그 70대 할머니 작물업자 있습니다. 그쪽 위치 추적이 장소가 그쪽으로 잡히더라고요. 경찰은 앞서 상습적으로 취객의 휴대폰만 골라 팔아넘긴 작물업자와 절도범 13명을 구속하며 지하철 도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3명이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자 함께 있던 한국인 일행이 왜 중국말로만 이야기를 하냐며 화를 낸 건데요. 그러다 중국인 남성과 시비가 붙었고 한 중국인 남성이 흉기까지 꺼내들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남녀 한 쌍이 대화를 나누는데 다른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합니다. 일행들이 말려보지만 삿대질을 합니다. 지난 11일 밤 8시쯤 중국인 남성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한국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겁니다. 홧김에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피의자는 이곳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한 A씨를 찾기 위해 근방을 뒤졌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막 차선으로 뛰어가길래 나 쫓아갔지. 혹시 우리 집도 아닌데 있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밑에 지하에 가서 약 30분 뒤 현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인 한국인 B씨는 일행들이 술자리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에 화를 냈고 이에 대해 A씨가 기분이 나쁘다며 B씨를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쳤던 외국인 유학생이 도주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해서 수갑을 풀어준 게 화근이었는데 체포된 피의자가 이렇게 도망치는 일이 전남 광주에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 현관 앞입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이곳에 도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습니다. 생활용품점에서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내에서는 도주할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어주고 이제 경찰서 주차장에 와가지고 수갑 채우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도주한 거예요. 경찰은 지문 채취와 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3시간 20분 만에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해당 대학교에서 어학 연수를 하기 위해 올해 9월 입국한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지구대에 잡혀온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 외국인 10명이 집단 탈주극을 벌였습니다. 9월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지구대로 향하는 도중에 도주했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피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피의자 인권 침해 논란 여지 때문에 현장에선 수갑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재량적 판단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나 어떤 규정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구체화해 주면 경찰관 일선 경찰은 훨씬 일하기가 편하겠죠. 경찰은 남성에 대해 도주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피의자 관리 지침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시중은행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납니다. 시중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의 사회공헌과 상생금융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 수용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립니다. 수심위는 시민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수사와 자신의 연구소 후원금 내역을 토대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식이 오늘 오후 양양군 부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82년 최초 계획이 나온 이후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더디게 진행됐지만 8년 전 환경영향평가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31일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에 연루된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지난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 의심 지역은 추가 조사에 나섭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는데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서 기술을 들여와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늦어도 오는 30일 전엔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일주일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30일 우리 군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고려해 그 전에 발사를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이 미국의 우주 패권에 대응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위성 탄두를 핵탄두로 교체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돼 발사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여기에 감시 위성을 통해 북한의 감시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져 한미의 상대적 우위가 상쇄되고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 여부가 관건인데 북한은 앞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엔진 결함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위성 발사 기술을 전수받아 이번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감행하면 9.19 군사합의 비행 금지 등을 효력 정지하고 정찰에 나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습격 당시 납치한 인질 일부를 가자지구 최대 병원에 데려왔다고 이스라엘이 병원 CCTV를 공개하며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장한 남성들이 한 남성의 머리를 천으로 가린 채 병원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팔을 다친 다른 남성은 병원 침대에 실려 옮겨집니다. One from Nepal, one from Thailand, taken from Israel during the Hamas massacre on October 7th. 하마스가 외국인 인질을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에 데려왔던 증거라고 이스라엘은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병원이 테러에 활용된 증거라며 병원 아래 터널의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55m 길이 지하 터널의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폭발 피해를 막는 방폭문에 총을 쏠 수 있게 구멍이 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군 공습에 민간인 일가족 41명이 몰살했다면서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가 1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총리는 현 단계에서 걸림돌은 인질 인계 방식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m now more confident that we are close enough to reach to a deal that can bring the people safely back to their homes. 미국 백악관도 아직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그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영국을 방문하기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오르는 강행군을 펼칩니다.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에 나서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전의 날을 앞두고 28일 프랑스 파리에 들러 막판 홍보전을 펼칩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영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의 첫 국빈 초청인 만큼 버킹엄궁 방문 시 예포 41발 등 최고 수준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 때와 마찬가지로 영국 의회에서도 양국 관계와 미래 비전에 관해 영어로 연설합니다. 한영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협력 분야도 강화합니다.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21억 달러, 유럽에서 5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협력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는 23일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28일 발표되는 가운데 현지 시각 25일까지 투표권이 있는 각국 대사들을 만나며 홍보 총력전을 펼칩니다. 투표 전 마지막 5차 프리젠테이션을 누가 할지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설 것이라고 밝혀 주인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소진 씨가 지난 토요일 멤버들의 축하를 받으며 뮤지컬 배우 이동하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혜리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여러 장의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소진 씨를 비롯해 혜리, 미나, 유라 씨가 모두 함께해 오랜만에 걸스데이 완전체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멤버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특히 이날 혜리 씨는 소진 씨의 축사를 맡기도 하며 다 함께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한편 소진 씨와 이동하 씨는 지난 2021년 방송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영화 황비홍, 동방불패 등에서 화려한 액션으로 90년대를 풍미한 중화권 스타 이연걸 씨가 최근 공식 석상에 등장해 그동안 불거진 본인의 사망설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대만에서 열린 자서전 출간 행사에 참석한 이연걸 씨.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유머러스한 입담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앞서 이연걸 씨는 2013년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은 후 오랜 기간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사망설 등 각종 루머에 휩싸였는데요.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을 본 팬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을 것 같네요. 승려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이 사진. 사실은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태국에선 이런 가짜 사진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레이싱 경기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승려 등 대부분 불교의 일탈을 담고 있다고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태국 매체는 태국 국립불교사무소가 최근 이런 AI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이들을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또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신도들 사이에선 고루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또 언론에서도 오히려 진짜 고려해야 하는 건 신도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사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브라질 공연 도중 20대 여성 관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연장 안에 이 체감 온도가 60도에 달했는데 관객들은 주최 측이 콘서트장에 물병 반입을 막아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윤현지 기자입니다. 공연에 앞서 양산을 쓴 사람들이 공연장 앞에 줄지어 앉아 있고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이 얼굴에 물을 붓고 등목을 합니다. 공연 도중 미국 인기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관객석을 향해 생수를 던집니다. 현지 시간 17일 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도중 20대 여성 관객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최근 브라질은 전에 없는 봄철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6만 명이 모인 공연장의 체감 온도는 60도에 달했습니다. 관객들은 공연장 안 물병 반입 금지 등 주최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hegou do ponto da Taylor pedir lá do palco para eles darem água na plateia e eu acho que se tivessem cuidado mais de todo mundo desde o começo, talvez isso não teria acontecido, infelizmente. 브라질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열기에 노출되는 공연을 진행하는 업체는 반드시 무료 생수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사망사고 하루 만에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폭염으로 인해 남은 브라질 공연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케냐. 최근 영국 국왕 찰스 3세의 방문으로 화제였는데요. 그의 발언만큼이나 이목을 끈 게 있습니다. 국왕 내외가 머문 숙소가 또 남다른 곳이었다네요. 초록이 우거진 숲과 들판 한가운데 자리 잡은 흰 별장. 마당에 널찍한 수영장, 주위로 얼룩말이 뛰노는 풍경은 광활한 자연 그 자체인데요.
최근 케냐를 방문한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 부부가 묵은 곳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가 설계를 맡아 220평 규모의 스칸디나비아풍 주택으로 지어졌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산 대리석과 사암으로 마감된 욕실, 완벽한 방탄 기능을 갖춘 침실 등 고풍스러움과 보안까지 함께 신경 썼답니다. 특히 100% 태양열 에너지로 운용돼 친환경주의자로 알려진 찰스 3세가 유독 흡족해했다네요. 드넓은 지평선 위, 이번엔 완전히 다른 색깔의 풍경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겨울을 앞둔 내몽골 자치구의 낙타들이 무리지어 대이동을 시작했는데요. 쉼없이 부지런히 어디로 가는 걸까요? 광활한 사막 위, 끝도 없이 이어지는 낙타들의 행렬. 얼핏 봐도 수백은 돼 보이는데요. 약속이라도 한 듯 줄지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이 연출된 곳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 바다인자란 사막인데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이 사막은 지난 봄, 여름 낙타들의 터전이 되어왔습니다. 겨울이 돼 풀이 자라지 않자 월동용 목초지를 향한 긴 행군이 시작된 건데요. 아직은 갈 길이 먼 낙타들, 그 끝에 평화와 안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또 코앞인데요. 올 한해 착하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셔야겠습니다. 선물은 고사하고 무시무시한 악마가 불꽃을 들고 찾아갈지도 모르거든요. 슬로베니아로 갑니다. 거대한 뿔과 무시무시한 얼굴. 꿈에 나올까 두려운 이 몰골의 주인공은 반은 염소, 반은 악마인 크람푸스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랜 시간 어린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해왔던 크리스마스의 악마인데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수백 년 전 알프스 고산지대에서부터 시작된 전통. 크리스마스를 한 달가량 앞두고 슬로베니아에서 펼쳐진 축제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염소털 채찍을 휘두르고 버릇없는 아이에게 선물 대신 안길 석탄 덩어리를 끌고 다녔는데요. 어른들도 놀라 자빠질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 남은 한 해도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해봅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달 국적항공사로 하늘길에 오른 승객이 740만 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30년 만에 엔저에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이 늘어났고 따뜻한 동남아 국가를 찾는 여행객들도 급증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요일 오후인데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출국 심사장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일본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엔저에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1.7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강추위에 동남아시아를 찾는 여행객도 지난해보다 175% 늘어나며 12월 출발 예약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제 동남아 다시 가니까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한국의 여름 날씨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처음 가족여행 해외로 나가는 거고요. 이번에 너무 추워져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공항 이용객은 7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95% 수준으로 올해 월별 최고 회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국 노선의 회복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단체 관광 빗장이 풀린 만큼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 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작년보다 6배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8개 아파트 단지에 몰린 1순위 청약 통장은 25만 2,800개로 경쟁률은 5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2대 1에서 6배 가까이 오른 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일부 아파트에만 청약이 몰려서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인기인 위스키가 수입 맥주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이마트의 주류 매출 중 13%를 차지한 위스키는 국산 맥주와 소주, 레드와인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맥주는 5위까지 밀려났고 전통주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분기 120.9%에서 5.2%포인트 올랐는데 싱가포르를 제치고 3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 증가폭은 세계 2위였습니다.
부도 증가율도 세계 2위였는데 소상공인과 기업이 대출을 받아 위기를 막았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두고 채소 키우는 분 종종 있지만 겨울에는 활용하기 어렵죠. 국내 한 연구진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냉난방 열로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옥상 농장으로 손성민 기자가 안내합니다. 서울의 한 업무용 빌딩 옥상에 지은 200제곱미터 면적의 온실입니다. 온실 안에는 파프리카와 서양가지, 오크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2년 전부터 개발한 옥상 온실입니다. 작물 재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건물 내부에서 얻고 광합성으로 생긴 산소를 건물로 보내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사람이 근무하는 주간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밤중에 이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스마트 제어 장치로 온실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전용 앱으로 물과 비료를 주거나 조명을 바꿉니다. 건물 냉난방 중 발생한 열도 온실 유지에 사용해 탄소 배출도 줄입니다.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를 약 20% 절감하고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30% 절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건물 옥상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바로 소비할 수 있어 수송과 저장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옥상 온실 기술로 도심 농장뿐 아니라 다목적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e스포츠 최고의 스타 페이커 이상혁이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 대회 롤드컵에서 4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이어 롤드컵까지 제패하면서 명실상부 e스포츠 최고의 선수로 남게 됐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 만에 열린 롤드컵은 엄청난 인기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결승전이 열린 고척돔엔 18,000명, 광화문 광장은 15,000명의 팬들로 꽉 찼습니다. 인기 아이돌 뉴진스의 무대로 시작된 결승전의 주인공은 롤의 메시,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한국팀 T1이었습니다. 페이커를 필두로 관중들의 함성을 자아내는 화려한 플레이를 펼친 T1은 중국의 웨이보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정상에 복귀한 페이커 이상혁은 개인 통산 4번째 우승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이어 4번째 롤드컵 트로피까지 차지하며 명실상부 e스포츠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저희 팀원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 저희와 경기했던 많은 상대팀들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올해 롤드컵 우승과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싹쓸이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최강국 자리를 든든히 지켰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7월 결혼 77주년을 맞아 역대 미국 대통령 부부 중 최장기 퍼스트 커플인 두 사람은 퇴임 후 카터 재단을 함께 세우고 적극적으로 인도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올해 69개 부문 시상식 가운데 K-팝 부문도 4개가 신설되면서 국내 가수가 후보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평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주는 2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이 되면 서울 11도, 경주 15도, 순천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할 텐데요.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맑겠고요.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대전 0.5도, 대구는 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11도, 대전 13도, 광주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거칠어진 피부도 비상이지만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맘때 시기에 탈모증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머리는 미지근한 물로 저녁에 감는 것이 좋고요. 가습기를 활용해서 60% 정도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비타민 C와 수분이 풍부한 귤을 자주 섭취하면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나 달걀 노른자도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